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친구들과 보낸 시간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수천 시간은 될 겁니다. 근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뭘 했는지. 카페에 앉아서 회사 불만 얘기하고요. 술자리에서 예전에 했던 그 얘기 또 하고요. 야, 그거 기억나냐? 야, 그때 우리가 어디 갔지? 같은 레퍼토리가 돌고 또 돕니다. 처음엔 재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만나고 나면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 되는 느낌이에요.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기억이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슬슬 이러기 시작합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와도 확인만 하고 넘기게 돼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합니다. 사람들 틈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머릿속이 더 맑아지는 느낌. 이거 공감되시나요? 그런데 밤이 되면 또 불안해집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나 왜 이렇게 사회성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주말마다 모여서 잘 놀던데 나만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 혹시 성격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괜히 내가 문제인 것 같아지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에게는 무리에서 쫓겨나면 곧 죽음이었거든요. 혼자서는 사냥도 못하고 맹수도 못 막으니까요. 그래서 뇌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신호를 위험으로 처리합니다. 친구가 적어진 게 아니라 위험에 빠진 거라고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26년이잖아요. 혼자서도 밥 먹고 살 수 있고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연결될 수 있는 시대인데 뇌만 아직 원시 시대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올라오는 그 불안.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뇌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현상. 사회성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정반대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사회적 지능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신호예요. 뇌가 더 정밀해진 겁니다. 실제로 런던 정경대학의 진화심리학자 가나자와 사토시 교수 연구팀이 15,000명을 조사했는데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친구와 자주 어울리면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과 완전히 반대 패턴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 사람들은 친구한테서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포기한 게 아닙니다. 방법을 바꾼 겁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자기 자신을 사회 부적응자라고 낙인 찍으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확신이 드실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죄책감이 아니라 전략이 되는 3가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뇌가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 이게 생각보다 훨씬 제한적이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 연락처에 사람이 몇 명이나 저장되어 있으세요? 100명? 300명? 혹시 500명 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전화해서 힘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아마 5명도 안 될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덤바 교수가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인간의 뇌가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최대치가 약 150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던바의 수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뇌에는 관계 전용 저장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의 용량이 딱 150명 분인 거예요. 여기에는 가족도 포함이고 직장 동료도 포함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같은 층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층위가 있어요. 가장 안쪽에 5명. 이 사람들은 힘들 때 새벽에 전화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 바깥에 15명. 한 달에 한 번은 연락하는 사이죠. 그 다음 50명. 그리고 가장 바깥에 150명. 길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안쪽 5명의 한 사람을 넣으려면 기존에 있던 누군가가 밀려나야 한다는 겁니다. 뇌의 용량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새 직장에 가면 옛 동료와 멀어지고 결혼하면 친구와 소원해지는 게 다 이 때문이에요.
이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하는 관계 정리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정리 작업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정밀해집니다. 왜냐면 경험이 쌓일수록 뇌가 어떤 관계가 진짜 중요한지를 더 잘 구분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덤바의 수가 15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평균이에요. 보통 사람의 평균. 그런데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2016년에 가나자와 사토시 교수와 노먼 리 교수가 영국 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미국 18세에서 28세 남녀 15,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보통 사람은 친구와 자주 만날수록 행복도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이죠. 근데 지능이 높은 그룹은 정반대였어요. 친구와 자주 어울릴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가나자와 교수는 이걸 사바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수십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우리 조상은 약 150명 규모의 무리에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무리 안에서 자주 어울리는 게 생존의 필수였어요. 근데 지능이 높은 사람의 뇌는 이 원시적 프로그램에 덜 의존합니다. 혼자서도 현대 환경에 잘 적응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뇌의 운영체제가 업데이트된 거예요. 원시시대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현대판 소프트웨어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이 많아야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가 노이즈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나는 지능이 높아서 친구가 줄어든 건가? 아니면 그냥 사회성이 없는 건가? 이거 불안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뇌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편도체한테는 둘 다 똑같이 위험 신호니까요.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사람은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일단 약속을 잡습니다. 만나서 뭘 하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릅니다. 만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요. 이 만남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이 대화가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이건 냉정한 게 아니에요. 뇌가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관계를 처리하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이걸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뇌에는 사회적 에너지 통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이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입금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출금이 돼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보통 사람의 뇌는 관계를 처리할 때 표면적으로 처리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정도만 기록하거든요. 출금 금액이 크지 않아요. 만나고 와도 잔액이 꽤 남습니다. 근데 지능이 높은 사람의 뇌는 같은 만남을 훨씬 깊이 처리합니다. 상대방의 표정 뒤에 숨은 감정까지 읽으려 하고 대화 속 논리적 허점을 자동으로 잡아내고 이 관계가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까지 분석해요. 같은 2시간 커피를 마셔도 뇌가 쓰는 연산량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 통장 잔액이 금방 바닥이 나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 4-5명이랑 저녁 먹으러 갔는데 다들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나만 지쳐있는 느낌. 집에 돌아오면 재밌었는데도 녹초가 된 것 같고요. 다음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느낌. 만나기 전에는 기대했는데 만나고 나면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 되는 그 패턴. 이건 여러분의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통장 잔액이 바닥난 거예요. 뇌가 너무 깊이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다 쓴 겁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카톡. 읽고 답장을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답장 하나를 보내는 것도 뇌 입장에서는 출금이거든요. 뭐라고 쓸까 고민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계산하고 오해의 여지는 없는지 점검하고 그냥 하나 보내면 될 걸 10분째 고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 왜 이러지?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뇌가 성실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뇌는 쉬고 있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폭발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뇌의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치면 화면은 꺼져 있는데
뒤에서 업데이트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 뇌 영상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외부 자극이 없을 때,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거든요. 이 회로는 자기 성찰, 미래 계획, 창의적 사고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회로의 활성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편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혼자 카페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뇌 안에서는 엄청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재해석하고 다음 달 계획을 시뮬레이션 돌리고 갑자기 예전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떠오르면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연결되기도 해요. 이 시간이 이 사람들에게는 친구 10명 만나는 것보다 더 충전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 통장에 입금이 되는 시간이에요. 옛말에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꽉 차 있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혼자 있을 때 머릿속이 오히려 더 바빠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친구한테서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어떻게 대체하냐? 답은 대체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를 끄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기준을 올린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자주 만날수록 친한 거다. 연락 안 하면 멀어지는 거다. 근데 지능이 높은 사람의 뇌는 이렇게 처리해요. 10번 만나서 같은 얘기 반복하느니 한 번 만나서 진짜 깊은 대화를 하는 게 낫다. 이건 관계를 덜 하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에너지 통장 잔액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혹은 여러분 자신이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관계가 정제된 겁니다. 여러분은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관계를 처리하는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지능의 진화예요. 자, 여기까지는 왜 그런지를 알아봤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흔히 사람들이 이런 조언을 하죠. 친구를 만들려면 모임에 나가라. 동호회를 해라. 먼저 연락해라. 해보셨죠? 안 먹혔을 겁니다. 왜냐면 이 조언은 에너지 통장 잔액이 넉넉한 사람한테나 통하는 얘기거든요. 잔액이 부족한 뇌한테 더 많이 쓰라고 하면 결국 과부하가 걸립니다. 방법을 바꿔야 해요. 지금부터 3가지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5명 목록입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종이든 메모장이든 꺼내서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 5명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3분이면 됩니다. 부모님이어도 되고 배우자여도 되고 10년지기 친구여도 돼요. 기준은 하나예요. 이 사람한테는 새벽 3시에 전화해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 덤바의 수에서 가장 안쪽 5명이에요. 이 목록을 적는 순간 뇌에 아주 중요한 신호가 갑니다. 나한테는 사람이 있구나. 편도체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 5명에게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연락 안 한다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통장 잔액을 진짜 중요한 곳에 쓰는 거예요. 40대 직장인 한 분이 이 방법을 시작한 뒤에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약속 3개를 잡아놓고 녹초가 됐는데 5명 목록을 정한 뒤에는 한 달에 한 번 그중 1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관계 만족도가 훨씬 올라갔다고 해요. 에너지는 반으로 줄었는데 충전감은 2배가 된 거죠. 두 번째, 고독 충전입니다. 이건 신체 동작 기반이에요. 하루에 딱 5분만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세요. 점심 먹고 난 뒤든 퇴근 후 집에 들어가기 전이든 어디든 괜찮아요. 그 5분 동안 이렇게 합니다. 먼저 턱을 떨어뜨려 보세요. 입이 살짝 벌어지죠. 그 다음 눈에 힘을 빼세요. 어깨를 내리고요. 이 자세를 3초만 유지해 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얼굴 근육이 풀리면서 뭔가 긴장이 사르르 내려가는 느낌이요. 이게 뇌한테 지금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끄거든요. 이 상태에서 눈을 감고 5분만 가만히 있으세요. 스마트폰 보지 말고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5분이 에너지 통장에 입금하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괜히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이 올라오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뇌가 아직 원시 모드라서 멈춰 있으면 위험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냥 그 불안을 느끼면서도 가만히 계세요. 3일만 해보시면 그 5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한 질문 법칙입니다. 이건 사람을 만날 때 쓰는 기술이에요. 만남의 질을 올려주거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던질 진짜 질문을 딱 하나만 준비하세요. 요즘 어때라는 안부 말고요. 그 사람한테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고민하던 그 프로젝트 결국 어떻게 됐어? 아이 학교 문제 그거 해결됐어? 이런 질문이요. 이 질문 하나가 2시간짜리 잡담보다 깊은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순간 관계의 깊이가 한 단계 내려갑니다. 표면에서 수면 아래로요. 에너지 통장 출금은 최소화하면서 관계의 질은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사람은 2시간 동안 10가지 잡담을 합니다. 근데 단단한 사람은 한 가지 질문으로 2시간을 채웁니다. 누가 더 깊은 관계를 만들까요? 당연히 후자죠. 3가지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5명 목록이 가장 쉬울 거예요. 3분이면 되니까요.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 친구들과 보낸 수천 시간.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만나고 나면 방전이 되던 그 시간대. 그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뇌가 관계를 150명분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깊이 처리하느라 에너지 통장이 빨리 바닥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혼자 있을 때 뇌가 오히려 가장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것도요. 이제 약속을 빼고 싶을 때 죄책감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에너지 통장을 충전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은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관계를 더 깊이 처리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는 건 이미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부터 변합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나 왜 이렇게 사회성이 없지? 하고 자책하던 사람이 있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아, 내 뇌가 원래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편안해질까요? 5명 목록, 고독 충전, 한 질문 법칙. 여러분은 어떤 훈련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는 심리학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